김현호 선생님이시고 저는 김인호인데 안녕하세요. 예, 형제는 아니고 우리 남들이 다 형제로 착각을 하는데 형제는 아닌데 형제 아니에요. 그 학교 같이 나오고 나이도 차이 같지만 형제는 아니에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되나? 이게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 뭐 환자 보다 보면은 음. 결국에 뭐 시간에도 쫓기고 맞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좀 많긴 한데 다 맞아. 못하고 이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얘기하는 시간이 그게 있으니까. 제일 어려워, 그죠?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실에서 너무 그래갖고 항상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잘 못하고, 그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근데 종양내과죠. 종양내과.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항암 치료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하는 항암이. 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 요즘 뭐 면역 치료죠. 네, 면역 치료고 그리고 표적 치료. 이제 그래도 예전부터 쓰던 우리가 뭐 세포 독성 항암 치료라고 해서 원래 그냥 하는 항암 치료가 사실 제일 주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항상 암을 보면은 수술도 하고, 뭐 방사선도 하고, 또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떼내기도 하고, 암을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암 치료니까, 그쵸. 그렇죠? 예. 항암 치료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면역 항암제도 있고, 그냥 뭐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항암제도 있고, 또 뭐 경구 아니면 뭐 주사로도 뭐 표적 항암제도 있고 네.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호르몬 치료도 하고요. 그쵸, 호르몬 치료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환자분들을 뵙고 있는데 좀 뭐랄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조금 앞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뭐 따로 목적이 우리는 뭐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외래 환자분들 특히 보시고 참고가 됐으면 참고가 해서. 좀 보셨으면 하고 이제 네. 그런 걸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본 네, 거고. 궁금한데 혹시 저 선생님 설명 좀 부족하다 맞아.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이런 거 만약에 보고 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합니다. 맞아요, 맞아. 설명을 좀 많이 하고 네. 싶은데 그게 네. 좀 어려워요, 사실은. 환자분들도 질문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에서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담당 선생님들,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너무 시간이 빡빡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병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막상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거 못 물어봤다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예, 있어서 예. 다시 문 열고 들어가려더니 좀 앞에 다른 환자분 네. 보고 있는데 막 네. 또 문 열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어갖고. 선생님은 진료 과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대장암이나 비뇨기암이나 그다음에 육종 이런 쪽의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위암과 이제 비뇨기암 그리고 이제 식도암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위암이랑 뭐 선생님도 비뇨기암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위암, 대장암 이런 거는 딱 알기가 쉬운데 비뇨기암은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비뇨기암이 그렇죠. 이제 신장암, 방광암, 이제 전립선암, 그게 이제 가장 크겠죠 아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비뇨기계 관련된 암을 통칭해서 우리가 비뇨기암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사실 우리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뭘 많이 물어보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죠? 체크를 좀 해보고 또 반대로 내가 환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서 한번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냥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일단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암 하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뭐 백혈구 떨어지고 뭐 열나면 빨리 와야 된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선생님도 제일 많이 하죠. 무조건 첫 번째죠. 그렇죠. 또 가장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고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쵸? 항암 치료할 때 빠질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빠질 수가 그냥 없죠. 뭐 사실 재미없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네.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옆에서 볼 때도.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번 우리 그 호중구 감수증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예. 한번 얘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발열이라고 하면 또 이상해요, 그죠? 열나는 거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있으면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열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로 하죠. 그러면 선생님 저기 그 우리 호중구 감소증이 이제 뭔가요? 이제 우리가 호중구 감소증이 우리 몸에는 이제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백혈구 중에 한 종류예요. 그게 이제 호중구라고 하고 그 호중구가 이제 말 그대로 감소하는 거죠. 뭐 그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정상치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호중구가 왜 호중구 감소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호중구 감소는 이제 우리가 호중구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냥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이제 얘기를 드릴 때 다른 우리가 이제 외부의 감염이나 뭐 이제 그런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격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방어를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항암제가 우리가 이제 암세포도 공격을 하지만 그렇죠? 또 노말, 그러니까 정상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도 공격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중구나 이런 것들이 항암제 때문에 이제 개수가 이제 감소하는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요즘에 이제 꼭 항암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면역 항암제도 있고 뭐 호르몬 치료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어떤 항암제 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거? 저희 그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그냥 사용하던 뭐 그냥 항암제들, 예, 뭐 면역치료제, 피로치료제, 외적인 다른 일반적인 항암제들 사용할 때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 하는 게 거의 많은 항암제들에서 다 있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꼭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환자를 뵙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데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방어 기제를 하고 있는 호중구가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오기 전에 그 어플로 자기 본인의 이제 피 검사를 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정말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보고 와요. 자기 호중구가 몇 개냐부터 해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중구라는 게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제 어플로 보시기도 하니까 저희는 외래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간호사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들어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몇 개 정도 이하면 우리가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뭐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주의 있게 보는 건 보통 이제 1000개 미만이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정상치가 보통 한 2000개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00개 미만이면 좀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쵸. 예. 1000개 미만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할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단위가 조금 다르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또 2000개라고 하면 또 그냥 너무 없어 보이니까. 단지 그냥 2000개는 아닌 거예요. 편하게 우리가 2000개라고 얘기를 이제 단위 네. 검사상으로 얘기하는데, 또 그렇긴 해.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위가 좀 달라가지고 그 어플에 보면은 이게 2000개, 뭐 1500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1.5 이렇게 표시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단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놀라지 마시라. 내가 뭐 호중구가 1.5개인가?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플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보면 Absolute Neutrophil Count라고 해서 괄호 열고 AMC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호중구 개수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호중구가 결국에 떨어지게 되면 제일 위험한 건 감염이죠. 감염인데, 감염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감염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결국 그게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호중구 감소가 일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없고, 회복이 되는 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될 텐데, 호중구 감소가 길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고 감염이 생겨도 회복이 되면 되는데 간혹 폐혈증이나 기타 좀 위험한 상황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폐혈증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가끔 뭐 네. TV에서 뭐 어떤 유명 인사들이 뭐 폐혈증이 생겨서 뭐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든지 심지어는 뭐 사망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폐혈증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예후를 좋게, 그러니까 더 오래 사시고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료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호중구 감소를 굉장히 맞아요. 본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고, 보통 호중구 감소증은 언제, 그럼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언제쯤 생기나요? 이게 이제 보통. 저는 설명을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많이 생겨서 그때쯤 외래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그 정도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일주일에서 2주일 얘기하는데 사실 개인별로 좀 편차가 네. 있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갖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좀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이제 그런 게 이전에 누적되었던 항암제에 이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과 상관없이 막 나타나기도 맞아요. 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외래를 한번 중간에 네. 오셔라 라고 네. 하면, 사실 저희도 중간에 한 번 더 오시게 하는 게 좀 환자분이 일부러 병원을 사실 와서 또 피를 뽑아야 되니까 네. 사실 되게 환자분들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번거롭죠. 예. 뭐 이렇게 몇 번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대학병원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사실 뭐 요즘 또 코로나고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막 번거롭고 해야 되고, 막, 예. 네. 그래도 이제 그런 네. 이유로 우리가 체크를 한다라는 네. 것 정도는 조금 같이 알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발열이나 열 나는 거가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중구가 이제 약간 이제 호중구가 다른 외부의 이제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몸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왜 이런 호중구가 떨어지면서 뭐 열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대부분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그런 폐혈증, 그 경우엔 균혈증, 피 안에 세균이 돌아다니는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일부 꽤 확인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점막염이라고 해서 뭐 입부터 해서 소장, 대장 이런 쪽에 생기는 이제 결국엔 방어가 왜 그 안에 있는 세균을 우리 몸으로부터 방어해주는 방어벽이 망가진 거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그쵸. 거예요. 여러 네.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막 네. 이유를 사실 밝히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밝힌다 해도 네. 그렇게 크게 인상적으로 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열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열나는 거를 그럼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열나면 오세요. 예, 오시면 하는데, 그러면 바로 돌아오는 대답은 몇 열이- 도예요? 네, 몇 도예요? 그럼 뭐 이게 온단 말이에요. 한 번만 열나도 와요. 한 번만 하면 열나도 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와야 된다라는 정확한 그거는 없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기준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38도 뭐 3 이상 한 번 열이 나거나, 아니면 뭐 38도 이상 1시간 이상 이제 열이 계속되면은 꼭 오셔라. 일단 특히나 처음 항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제일 많이 또 물으시는 게, 열을 어떻게 재야 돼요? 막 이렇게 물으면 뭐 겨드랑이로 될 수 있고 구강으로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거 코로나 이거 뭐 하는 걸로도 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하는데, 사실 그거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뭐 어디는 어디가 몇 도가 정상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환자분들이 뭐 일일이 따로 재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제 본인께서 측정하시는 네. 그쵸? 가지고 계신 체온계로 측정했을 때 사실 38도 이상 열이 좀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 같다 맞아요. 싶으면 그거는 병원에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안전하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더군다나 처음 항암하시는 맞아요, 거면 맞아요. 그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호중구 감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생길 만한 위험인자 같은 게 있는지도 되게 그쵸. 알고 네, 있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뭐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컨디션이 조금 우리가 똑같은 항암 치료라고 해도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네. 요즘에는 뭐 좀 연세가 있는 어르신이나 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항암 받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조금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그런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면 좀 분명히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항암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골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닐까요? 항암제를 이제 세게 맞는 경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종류도 중요하고 네. 용량도 중요하고 네, 약제에 네. 따라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환자분들이 가끔 호중구 감소나 이런 게 생기면은 선생님한테 저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은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몸 관리를 내가 좀 잘못한 건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분이 잘못한 건 없죠. 하나도 네, 없죠. 잘못한 하나도 건 없고 예. 그냥 저희가 항암제를 쓰고서 예. 호중구 감소증이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만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항암제를 잘못 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예. 왜냐면 모든 항암제가 다 백혈구 감소증, 그중에서 호중구 감소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열이 정말로 호중구 감소증이 생기거나 예. 열이 나거나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한번 그거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런 경우 일단은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당연히 뭐 입원해서 균배양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나 기타 필요하다면 암종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갑자기 막힌 부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CT 같은 거 촬영해야 될 때도 있고. 어쨌든 입원해서 항생제 쓰면서 그렇죠? 예, 경과를 보는 게 사실 제일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생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네.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아까 뭐 항생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그냥 잘 드실 수 있는 만큼은 그쵸? 잘 드시라고. 잘 드시고 네.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뭘 먹어야 되냐 사실 그 얘기도 많이 물으시잖아요. 네. 그 얘기도 한번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네. 해보도록 하고 정말 어려운 얘기.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백혈구 촉진제라고 이제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혈구 주사 맞으라고. 네, 많이 그래서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백혈구 주사라기보다는 이제 의학 용어로는 뭐 과립구의 진락인자 뭐 네. 한글로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선생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외래에서는 시간이 없다 이거 환자분들한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과립구 진락인자는 뭐 그렇죠? 이게 뭔지.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글로 들으면 저도 진짜 의대생들도 모를 네. 거예요. 과립구 진락인자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뭐 백혈구 맞고 가세요, 뭐 네. 백혈구 촉진제 맞고 촉진제. 가세요 하는데 백혈구를 맞는 건 아니죠. 그쵸, 아니죠. 백혈구를 맞는 건 아닙니다. 백혈구를 만드는 거를 자극하는 약을 맞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백혈구 좀 편하게 그냥 백혈구 네. 촉진제라고 할게요. 백혈구 촉진제를 보통 어떻게 쓰세요, 선생님? 저는 한 중성구가 500개 미만이면은 호중구. 호중구가 500개 미만이면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1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사용하고요. 뭐 이 정도에서 회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지켜보고. 그렇죠. 이거는 정답은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고 네.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몇 개 네. 가이드라인은 네. 이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의 그 본인의 환자를 파악하고 계신 그거에 따라서 보통 맞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500개 미만이면은 위험하니까 네. 4등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단계니까 무조건 쓰고 1000개 미만이면은 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보다 좀 올라가도 만약에
백혈구가 떨어지는 추세가 확연하다라고 하면은 네. 또 미리 쓰시는 네, 미리 쓸 선생님들도 수도 있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예방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네, 없죠? 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그렇죠? 본인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잘 드시고 네. 좀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암을 세게 맞고 뭐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외부에 너무 노출되지 않고 이 정도를 본인이 생활식으로 예방을 하시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뭐 댁에서 뭐 따로 뭘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는 한번 너무 네.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오늘 호중구 감소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호중구 감소가 생기는 경우 뭐 언제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봤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좀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얘기 또 우리가 또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려야 되는 얘기들을 좀 가끔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씩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한 얘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꼭 하셔야 된다. 예, 맞아요. 예, 그게 그건 중요하죠. 가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일단 뭐 오늘 처음 우리 뭐 자주 보니까 다음 주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네, 얘기 두 한번 가지 해보고, 네. 한 두세 가지 더 생각해가지고 다음 네. 주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네. 봐요. 네. 먹는 거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그렇죠? 어떤 거 식사를 네. 어떻게 제일 하셔야 궁금해하시는 돼요? 거니까.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저희도 제일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렵고. 예, 한번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네. 걸로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몇 개 더 생각을 해볼까 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저도 좀 앞으로 진료 보면서 생각을 좀 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 또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네. 해놨다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또. 그러시죠. 다음 주에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놀러 간다고 그러던데 잘 다녀오세요. 네. 예. 날씨 너무 좋은데. 네. 그러세요. 예, 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